자, 푼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금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책에 써져 있는 거를 슬쩍슬쩍 봤어요, 몰래. 근데 뭐 마음에 들게 푼 사람이 없어서 뭐 답은 나왔을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진짜 한 달 뒤에 시험이고 실전적인 얘기를 내가 조금씩 가미를 해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96번을 풀었을 때 자, 석진아 이거 답 얼마 나왔니? 3A 3A. 건우는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19분의 서율이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9A 제곱. 세 명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다 다르지. 그치? 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너희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머릿속으로 풀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더더욱 그리고 심지어 더더욱 이게 이 45분 제한에 그래도 나름 긴장이 좀 될 거거든. 너희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 그게 시험이고 이제 나의 인생의 성적표에 들어가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긴장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할 때 실수할 확률이 더 지금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었던 친구들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오늘은 노트 안 가져왔을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 노트를 준비해 오면 뭐 이런 것들 적는 것도 다 노트에다 하시고 풀어보는 것도 노트에다가 하면 좋고 내가 책에다가 한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이 있으면 뭐 그걸 내가 말리진 않을 거지만 책에다가 할 거면 최대한 좀 너무 막 진하게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 지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서 잘 해보세요. 그래서 얘도 루트에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진도를 이제 빠르게 나갈 건 아니야. 우리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열심히 다시 복습을 할 건데 무조건 맞추게끔 하면서 복습을 할 거예요. 0.36의 a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10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좀 길죠? 마이너스 4분의 9a 제곱 마이너스 루트에 4분의 9a의 제곱 곱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네요. 길게. 일단 큰 틀을 보면 이게 루트가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우리가 상치연산이라는 틀을 봤을 때 당연히 여기 곱셈을 먼저 하고 이 계산과 이 계산의 결과를 빼기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인 거니까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뺄셈을 맨 마지막, 덧셈, 뺄셈을 맨 마지막에 한다. 근데 여기서 곱셈을 해나갈 때 이 각각의 부분들을 잘 보니까 이게 얘네들은 노골적으로 마이너스 10a의 통째로의 제곱, 무언가의 제곱으로 나와 있고요. 얘도 무언가의 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머지 이 두 개 부분을 보니까 얘는 무언가의 제곱으로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느끼셔야 되겠죠? 이 0.36이라는 숫자도 0.6의 제곱인 거고 뭐 0.6 소수로 분석이 안 되면 이거 100분의 36이라는 분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10분의 6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a의 제곱도 a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4도 2의 제곱, 9도 3의 제곱, 즉 2분의 3의 제곱에 a의 제곱인 거니까 다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놈들이구나. 얘 전부 다. 그 중에 두 개는 되어 있고요, 두 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불만인 거라기보다는 너희들이 틀렸던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한 줄을 더 적은 친구가 없어요. 한 명 있었는데 한 명. 이걸 0.6a의 제곱으로 한 번 더 적는 과정이 너희들의 풀이칸에 있어야 돼. 너희들이 이걸 못할까봐가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실수할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물어본 세 명이 답이 다 달랐고 전부 다 정답이 아니야.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심지어 실전에서는 긴장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 10초 정도 더 들여가지고 한 번 써주는 걸로 맞출 가능성을 10% 이상 더 높일 수 있으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써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0a의 제곱은 잘 돼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빼기에다가 귀찮지만 쓰는 거야. 나도 심지어 이 문제를 풀 때 써. 나도 안 편하지 않아요. 4분의 9의 a제곱은 2분의 3 내가 무언가의 제곱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괄호를 치시고 2분의 3a의 통째로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곱하기 맨 마지막 거는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2a의 통째로의 제곱이다. 이러면 내가 지금 4개의 부분을 나의 실력을 반영해서 무언가의 제곱, 무언가의 제곱, 무언가의 제곱, 무언가의 제곱으로 다 바꿔놨죠. 그럼 이거는 유형 자체가 루트 안쪽이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유형인 거야. 그럼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얘는 그 제곱을 당하고 있는 놈의 부호를 체크합니다. 그게 2단계예요. 얘가 1단계인 거고 2단계는 여기 괄호 안쪽에 있는 거. 얘 제곱을 당하고 있는 놈. 제곱을 당하고 있는 놈. 밑줄을 쳐. 실제로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밑줄 치는 게 아니라 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풀 때도 이렇게 풀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밑줄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가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음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밑줄 친 놈들의 부호를 밑줄 밑에다가 바로 적는 겁니다. A가 음수니까 음수에다가 0.6이라는 걸 곱해봤자 음수죠. 당연히 음수의 양수를 곱한 거니까. 근데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곱했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3a는 음수에다가 양수를 곱한 거니까 부호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게 2단계. 1단계 정리한다. 2단계 밑줄 치고 부호를 적는다.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까지 갈 거예요. 4단계까지. 얘는 이제 3단계입니다. 요거를 반대로 그대로라고 읽으면서 끄집어낼 거야. 어차피 루트와 제곱은 상쇄가 되는데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거는 내가 이거 그대로 잡아당길 건데 반대로 뒤집으면서 잡아당길 거예요. 따라서 괄호 절대로 벗기지 말고 마이너스 0.6a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반대로 잡아당길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이사이에 있는 연결 부호들은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거지. 이 루트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곱한다는 얘기인 거고, 얘도 잡아당길 건데 어떻게 잡아당길 거야, 사진아? 그대로. 그렇지. 그대로 잡아당길 거야. 제발 이런 부호에 연연하지 말고 너가 쓴 것만 믿고 가는 거야. 그대로 잡아당길 겁니다.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10a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다시 써줘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도 다시 적어주고, 얘는 반대로 잡아당길 거니까 부호 반대로 바꾸면서 2분의 3a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니까 곱하기 써주고, 이 양수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그대로 잡아당길 겁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마이너스 2a라는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내려올 거다. 이게 3단계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뭘까? 바로 풀고 부호 처리하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곱하기하고 그거 빼기 할 거니까 이 둘이 이제 곱하면 여기서도 부호 잘 생각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0.6 곱하기 항상 부호 숫자 문자 하는 거지. 우리 곱하기는 부호 먼저 플러스 숫자 하면은 0.6 곱하기 10이니까 6이야. 플러스 6 a 두 개니까 a 제곱이야. 그러면 플러스 6의 a의 제곱이다. 이게 앞에 두 개의 곱셈의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빼기 맨 마지막에 처리할 거니까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하면 다시 한번 플러스 3a 제곱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3a 제곱이니까 플러스 3a 제곱 이렇게 써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이것까지 마무리 정리하시면 6a 제곱에서 3a 제곱을 뺀다. 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차피 마이너스로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3a 제곱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자, 내가 지금 이게 문제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썼잖아. 한 줄도 빼면 안 돼. 너희들이 이거 맞춰야 된다고 반드시. 그러니까 이 틀리는 이유는 너희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걸 머릿속으로 하다가 뭔가 부호 하나 삐끗하거나 뭔가 하나 잘못하는 거야.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시간을 1분을 더 쓸지언정
이 네 줄을 반드시 다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귀찮으면 틀리는 거예요. 귀찮으면. 그래서 96번, 97번 이런 유형은 100% 출제가 되는 거고 이 방법만 잘 지켜주시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 22번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형 하나를 좀 완벽하게 익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유형 10번도 뭐 똑같은 유형입니다. 똑같은 유형. 루트 안에 무언가의 제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양수, 음수를 판단한다는 건데 99번 한 번만 더 같이 연습해볼게요. 99번. 예, 조금만 빠르게 볼게. 99번인데 99번도 유형 자체를 유형을 파악한다. 우리 유형 자체가 이 유형이 루트 안을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형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결국엔 이 유형이 나오면 부호 판단이 끝인 거지. 부호만 판단할 줄 알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x가 5보다 작다는 걸 왜 줬을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쓰라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라고 준 거겠죠.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루트에 나도 귀찮은데 적어. 루트에 1-x-5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루트에 5-x의 제곱이 되겠죠. 5-x의 제곱. 이 두 개를 더해보래. 그러면 얘는 아주 친절하게도 루트 안쪽에 무언가의 제곱, 루트 안쪽에 무언가의 제곱. 이 유형이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겠지, 체리야, 그지? 그러면 나는 부호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끝인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략하면 안 돼요. x-5. 생각을 해보자. 5보다 작은 놈에서 5를 뺐으니까 이 값은 당연히 몰라. x를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얘는 애초에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호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5보다 작은 거에서 5를 뺐다고 했으니까 음수란 얘기고요. 얘가 그 다음에 5에서 5보다 작은 걸 뺐다고 했으니까 뭔가 양수값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즉 얘는 1단계가 문제에서 해준 겁니다. 무언가의 제곱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고 한 2단계 밑줄 치고 부호 적었어. 그러면 밑줄 친 거를 반대로 바꾸면서 끄집어 나올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5 모든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마치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느낌으로 마이너스 1 부호를 바꾼다는 게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그대로 갖고 나올 거니까 괄호 쓰어서 줘야 돼요. 마이너스 x, 5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내가 괄호를 써주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겠죠. 지금은 플러스니까 이런 실수를 할 일이 없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지? 괄호를 안 쓰면 어떤 포인트에서 실수할까?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 해놓고 너희들이 괄호를 안 쓰고 이거 그대로 나왔을 때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괄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완벽하게 다른 거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여기는 이제 플러스일 때는 어차피 부호가 상관이 없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끄집어 나오면서 괄호는 일단 벗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마무리 처리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5 오니까 10 마이너스 2x가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할게. 하나만 이 문제를 봤을 때 너희들이 이것도 느꼈어야 돼. 내가 지금 첫 번째 이 앞에 거를 노란색 네모로 표현해 볼게요. 이 앞에 거 네모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노란색으로 네모 표시해 볼게. 자, 이 두 개의 네모 박스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 이거를 느낄 수 있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한쪽은 x-5의 제곱이고 한쪽은 요거 부호 반대로 바꾼 5-x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써져 있는 거랑 똑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루트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더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랑 지금 똑같은 구조인 거야. 한쪽은 무언가의 제곱 근데 여기 뒤쪽은 그 무언가를 부호 반대로 바꾼 거의 제곱인데 어차피 부호를 반대로 바꾼 다음에 제곱하면 그냥 원래 놈의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거. 이걸 기호로 한번 써볼게. 너희들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a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똑같다라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이걸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호를 반대로 바꾼 다음에 제곱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박스랑 이 노란색 박스는 정리하고 정리했을 때 당연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똑같이 나왔죠? 마이너스 x 더하기 5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x 더하기 5인 거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이거 앞에 거 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얘기였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게 두 번 반복돼서 써져 있는 거다. 그걸 빨리 캐치하는 친구들은 그냥 앞에 거 처리한 다음에 똑같은 거랑 더있는 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만약에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였으면 정답 얼마일까? 마이너스였으면 0이지. 그치? 이런 과정 없이도 0이야. 이런 과정이 없어도 이게 마이너스였으면 이거 정리한 거랑 이거 정리한 거랑 다를 수가 없다고. 다를 수가. 이거 x-5랑 5-x는 다른데 얘를 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부호 반대로 바꾼 다음에 제곱을 하면 반대로 바꾼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마치 이거죠. 루트 4에서 루트 4를 빼면 뭡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거 양수니까 그대로 빼고 음수니까 반대로 뺀 다음에 빼기 이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애초에 얘랑은 같은 값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마치 3 빼기 3, 4 빼기 3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99번 문제가 이 연결 부호가 마이너스였다면 이 밑에 과정 없이도 바로 0이다라고 쓸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개념과 자신감. 다시 해보시고요. 우리 유형 10 여기 최대한 13번까지 좀 복습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공통수학 원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공통수학 원은 나가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너희들의 따라오는 상황 눈빛을 좀 보면서 밸런스를 잡아갈 거야. 선행은 어쨌든 현행이 더 중요하니까 어쨌든 당장 시험 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현행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억지로 선행을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행이 여유있게 잘 된다 싶으면 현행을 조금씩 섞어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현행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오른쪽에 유형 11번도 한번 볼게요. 이제 유형 11번은 기본 개념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루트 AX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인 거죠. 이 유형 자체를 이제 실전으로 기억합시다.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하는데 거기 유형 11번 위에다가 이것 좀 적어봐봐. 이제 실전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했죠. 앞에 개념 설명 위주가 아니라 유형 11번 위쪽에는 이거를 잘 적어봐야 돼요. 루트에 예를 들어서 A가 자연수 이게 유형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유형인 거야. 이 유형. 근데 이런 문제도 있고 루트 A가 정수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어떤 A가 있는데 이 루트가 벗겨지면서 그냥 깔끔한 자연수로 처리된다는 얘기는 저 A라는 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연수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놈이겠구나. 즉 우리 자연수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를 제곱수라고 부르죠. 제곱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유형이라면 A가 제곱수라는 거예요. A가 제곱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보자마자 캐치를 해야 됩니다.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가 됩니다라는 게 문제 나오는 순간 루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놈이 제곱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할게요. 이 제곱수라는 거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까지 완벽하게 너희들이 스스로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 또는 익혀 놓으셔야 되겠죠. 제곱수는 소인수분의 식 완벽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은 지금 적어놓고 집에서 연습하세요. 소인분의 식 각 소인수 지수가 전부 짝수죠. 말로 나와야 돼요. 제곱수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소인수분의 식 각 소인수의 지수가 전부 다 짝수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어떤 수를 소인수분했더니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다. 얘는 무조건 제곱수라는 얘기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어떤 자연수가 뭘까요? 이 개수를 반띵한 놈이겠죠? 얘는 이 2개 곱하기 3 한 개로 만들어지는 12라는 자연수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제곱을 한다는 건 개수를 2배로 늘리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제곱하면 실제로 이 두 개가 또 붙으니까 이 4개가 될 거고 3 한 개가 또 붙을 거니까 3 2개가 즉 이 개수, 지수를 개수라고 생각한다면 개수가 더블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블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질, 이 특징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 원래 가지고 있던 개수가 짝수여도 2배를 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고요. 홀수개였어도 더블업을 하시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제곱수는 당연히 이 지수 자리에 짝수만 꽂혀 있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중학교 1학년 개념인데 지금 이 3학년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제곱수. 자, 그리고 이 루트 A가 정수다라고 나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루트 A가 정수다. 0도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지. 절대로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루트 어쩌고를 계산을 했더니 음수가 되는 경우는 지금 세계에선 불가능해. 실수 체계에선. 그러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란 얘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수 체계에선. 그래서 루트 어쩌고의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0 이상의 실수인 건데 자연수라고 했으면 1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고 정수라고 했으면 0부터 시작한다. 0을 고려하셔라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A가 0 또는 제곱수. 여기 두 개의 유형의 차이점은 A가 0인 것도 고려하라라는 게 정수의 표현인 거고요. 얘는 자연수라고 명확하게 자연수만 된다라는 걸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A가 1의 제곱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겠죠. 이 결과값을 1부터 헤아리시고 이 루트 A가 가질 수 있는 값을 0부터 헤아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음수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수라고 나와도 되고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음의 정수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정수, 루트 A가 정수가 됩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조금 더 친절하게 루트 A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유형의 차이점은 0이 되는 수만을 고려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102번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올 수 있는데 101번부터 107번까지가 그냥 다 똑같은 유형인 거죠. 그래서 내가 10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1번 문제. 근데 여기서 얘를 10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하나씩만 보고. 자, 지금 혹시 시간이 몇 시니? 미안해. 나 지금 시계 저기다 돌려가지고 한 명만 얘기해줘. 가빈아, 몇 시야? 9시 30분. 오케이, 좋아. 시간 좋아요. 여기까지 다 좋겠다. 그래서 101번 한번 봅시다. 101번. 네 가지 유형을 지금부터 볼 거야. 얘 안 지우고 같이 볼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기에. 여기 루트 안에 어떤 형태가 있어도 문제는 다 똑같은 겁니다. 135x가 있어. 근데 얘가 자연수래. 얘가 자연수. 이렇게 말로 나올 수도 있고 같은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떤 문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는 A고 A가 자연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결국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형 자체가 얘인 거니까 이 루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어떤 놈? 이 135x라는 게 무슨 수다? 0 아니야? 0은 안 되고 제곱수인 상황만 고려해 보세요 라는 얘기겠죠. 제곱수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연수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제곱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곱수의 특징, 강력한 특징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인수분해를 해봐야 돼요. 소인수분해를 따라서 우리는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135x라는 거는 뭐 x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135는 더 찢을 수가 있겠죠. 얘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는지 뭐 머릿속으로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부터 작은 소수를 하나씩 해보면서 이게 안 되죠. 3이니까 4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3으로 되니까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3으로 되니까 5가 될 거고 결국에 3 3개에 5 하나구나. 따라서 얘는 3 3개 곱하기 5 한 개를 원래 안 쓰긴 하는데 그냥 써볼게. 5 하나 거기에다가 x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구나. 물론 x는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얘도 소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만 x는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최선이겠지. 자, 그러면 얘가 뭐야 된다고? 얘가 지금 무슨 수? 제곱수. 그러면 제곱수의 강력한 이게 거의 제곱수의 정체성 같은 놈이야. 제곱수는 무조건 짝수여야만 해. 짝수여야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각 소수의 각 소인수, 소수인 이 인수들의 지수가 다 짝수인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짝수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이 x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101번에 뭐 문제 풀이에 쓰든 노트에다 쓰든 나랑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x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는 얘가 제곱수의 특징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얘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최소 조건이 일단 이거예요. 3이 홀수기, 이게 3,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홀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홀수. 그럼 x는 일단 최소한 3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가에서 갖고 있는 3 한 개가 얘랑 만나면서 3, 4개, 즉 짝수개가 확보가 되겠죠. 그지? 따라와야 돼. 최소 조건. 그 다음에 이 5도 지금 홀수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보완을 해줘가지고 짝수개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5 한 개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한 개가 x 안에 들어있었다면 이 한 개와 세 개가 맞아서 짝수가 될 거고 이런 놈이 되는 거지. 만약에 3 하나 5 하나 쓰면 얘가 x까지 고렸을 때 3, 4개, 5, 2개 이렇게 되면서 각 소인수의 지수가 전부 다 짝수인 그 특징을 갖추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제곱수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루트와 만났을 때 자연수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는 끝이 아니죠.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놈을 제곱수로 만들기 위한 x의 최소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최소 조건이고 거기에 추가로 뭔가가 달려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추가로 이런 형태가 달려있어도 상관없지. 어떤 소수의 짝수개 이렇게 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3 하나 5 하나랑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거랑 만나서 짝수개를 갖추게 됐었을 거고요. 이 x가 무언가의 짝수개를 더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무언가의 무언가의 어떤 소수의 짝수승만큼 붙는 거니까 짝짝짝짝의 형태가 깨질 일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x 보자마자 최소 조건 곱하기 그냥 내가 이걸 짝짝짝이라고 불러요. 짝짝짝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되는구나. 여기를 지수가 짝수다라는 얘기구나. 여기 뒤에 뭔가가 더 붙어있어도 되는데 얘를 그냥 줄여서 우리만의 소통으로 그냥 짝짝짝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죠. 최소 조건에다가 뭔가 짝짝짝이 더 곱해져 있어도 상관은 없겠구나.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 루트 135x를 자연수로 만들어내는 x의 생김새가 이렇다는 얘기야. 3 하나 5 하나에 무언가 소수의 짝수 이런 것들이 더 붙어있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그런 형태를 갖춘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뭐 이거 뒤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제외하고 그냥 최소 조건만 가지고 있는 형태가 제일 작은 수가 되겠죠. 이 문제 정답은 15가 될 겁니다. 그래서 15가 될 거고요. 거기 106번도 한번 해볼게요. 106번 똑같은 문제를 내가 지금 4개의 형태를 다 풀어보다는 얘기지. 다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지만 형태가 얘는 어떤 수와 x가 곱해져 있고 106번은
뭐 161을 n이 나누고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네요. 따라와봐. 똑같이 풀 거야. 루트 n분의 162야. 162.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된다 했으니까 문제에서 자연수입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는 a라고 한 다음에 a가 자연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호를 통해서. 그러면 유형 파악은 끝났어.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 또는 정수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안쪽이 제곱수 또는 0 또는 제곱수 이 두 개의 유형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는구나. 제곱수가 되게 하기 위한 n값을 구해보라는 문제이구나. 괜찮지? 그렇잖아? 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제곱수는 그냥 제곱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기도 아까워. 얘는 그냥 제곱수의 정체성 같은 놈이야. 이게 곧 제곱수인 거고 제곱수가 곧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곱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소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n분의 160이라는 건 n분의 160이면 이제 끄집어 내볼게. 160이라는 건 내가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게. 3의 4제곱 2 곱하기 3의 4제곱이겠죠.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니은자를 쓰시던 양갈래길을 가시던 너희들이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81, 얘는 또 3하고 27 이런 식으로 가면 이 하나에 3, 4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명확하게 판단한 부분이 전부 다 짝수개를 갖추고 있지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n이 짝수개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내가 써볼게. 이 n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생김새는 일단은 n은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얘는 x가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n이 나눠져 있는 거니까 얘는 뭔가 개수를 끼얹는 역할이었다면 얘는 빼앗는 역할이 되겠죠. 그치? 약분돼서 짝수개가 남아있어야 돼. 얘는 건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 3, 4개. 이거 짝수개 갖추고 있잖아. 제곱수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니까 얘는 이 홀수개, 얘가 문제인 거지 얘가. 그래서 이 홀수개, 이 홀수를 짝수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은 일단 이 한 개겠죠. 항상 한 개 단위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2가 3개였었어도 그래도 최소 조건은 이 한 개예요. 한 개만 조정하면 홀수가 짝수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여기 문제는 한 개였으니까 이 한 개를 우리는 또다시 최소 조건이라고 부를게요. 최소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봐. n이 실제로 딱 이 한 개였으면 어떻게 되겠는지 2분의 2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2 하나 약분되면서 이것만 남겠지? 그러니까 제곱수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겠죠.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만 남는 거. 근데 여기에 뭔가가 더 붙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짝짝짝이라고 표현한 거지. 짝짝짝. 대신에 아까 문제랑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 짝짝짝이 그냥 한정 없이 무한히 붙을 수는 없어요. 왜? 얘는 지금 나누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수를 넘어가 버리면 이 자체가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제곱수가 될 수가 없겠죠? 내가 뭔가 짝수가 붙더라도 이 n이 갖출 수 있는 형태는 이런 거지. 이 하나여도 되는 거고 이 하나에다가 뭐 3을 짝수개만큼 3 2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하나에다가 3을 4개 갖추고 있어도 될 거예요. 최소 조건만 갖추고 있고 거기에 뭔가 추가로 곱해진 게 무언가의 짝수개라면 어차피 짝수개에서 짝수개씩을 빼는 거니까 여전히 남는 것도 짝수개가 되겠죠. 그래서 n이 갖출 수 있는 형태는 이 문제는 여기 세 가지밖에 없긴 하겠네. 같은 얘기예요. 최소 조건에 짝짝짝이다. 대신에 근데 n이 분모에서 나누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분자를 넘기면 안 된다. 그것까지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이 문제의 뭐 정답은 책 보고 있네. 몇 번이었어요, 얘들아? 지금 보고 있는 게? 몇 번? 6번? 6번인 거니까 제일 작은 거라고 뭐였지? 모든 자연수 n 값을 합을 거라했구나. 다 써버렸네, 본의 아니게. 근데 n이 갖출 수 있는 n 값은 이거라는 얘기겠죠. 이거 세 개를 다 더해보라는 얘기고 더 이상 없다라는 것도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이 하나에다가 짝수개씩 붙일 수 있는 게 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거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더 이상 더 붙일 수가 없겠지. 2를 붙일 수가 없고 여기 2 하나밖에 없으니까 뺏어낼 수 있는 게 최대 2 1개인 거니까 3은 최대 4개인 거고요. 얘는 계산해 보시면 2가 나오고 얘는 9 곱하기 2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18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81 곱하기 2 그 자체인 거지. 분자 자체인 거니까 162가 나오면서 3개를 다 넣으시면 18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RTM의 이제 기본 문제로 이 유형 딸리는 문제가 이 쉬운 문제들은 아니야. 이거 자체가 그냥 시험에 나와요. 이런 문제 자체가.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우리 여기 108페이지 목표가 우리 64번까지인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09번도 한번 해볼게요. 109번. 대표 문제들보다 살짝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할 거니까 앞뒤로 문제 숙제는 다 한번 해보시고 집에 가서. 자, 여기서도 필기할 거 잘 적으면서 들읍시다. 그러면 얘도 유형은 똑같죠? 안 지울게. 그 다음에 루트 13 더하기 n. 자, 한번 적어볼게요. 루트에 13 더하기 n. 얘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또 유형은 똑같아.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는 오늘부로 이 유형은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오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3문제나 된 거야. 3문제. 오늘 한 것 중에 내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한 게 3문제인 거니까 그 3개 유형을 오늘 무조건 마스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또다시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 곱셈과 나눗셈 형태랑 차이점이 있다면 이 13 더하기 n은 소인수분해가 안 되죠. 소인수분해라는 건 우리가 곱하기로만 되어 있을 때 그 숫자의 구성을 본다는 얘기인 거니까 13 더하기 n은 이게 몇 곱하기 몇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덧셈이라는 연산자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냥 제곱수라는 걸 생각을 하고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노가다입니다. 이 덧셈과 뺄셈이 있으면 소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노가다로 가는 거예요. 노가다. 실제로 제곱수를 헤아려 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n도 잘 봐야 된다. n이 이게 함정을 파면 여기선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이 n도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13에 뭔가 자연수를 더해서 제곱수가 되는 거니 13보다 큰 자연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 13 더하기 n, 루트 13 더하기 n이 자연수가 된다라고 해놓고 n이 정수래. 그럼 뭐까지 생각해 줘야 돼? 이게 음의 정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13보다 작은 제곱수도 생각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n이 마이너스 12야. 그럼 13 빼기 12니까 이거 1 되면서 제곱수 되는 거 맞죠? 루트 1은 1 나올 거고 n이 마이너스 9야. 그럼 13 빼기 9니까 이거 루트 4 되면서 2라는 자연수로 튀어나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13보다 작은 제곱수도 생각해줘야 되는 건지 큰 제곱수까지만 생각해줘야 되는 건지는 여기에 추가로 붙어있는 이 문자의 정체가 결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양의 정수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13보다 큰 제곱수만 노가다로 따져보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써볼게. 13보다 큰 제곱수, 우리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숫자는 알고 계시는 게 좀 많아야 돼요. 나온 김에 너희들 지금 모르고 있는 수가 뭐인지 한번 스스로 정리해봐. 자, 내가 권장하는 건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1의 제곱은 1인 거고 2의 제곱은 아주 대표적인 제곱수들인 거죠. 이 오른쪽에 써져 있는 게.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당연히 9인 거고요. 4의 제곱은 16인 거고요. 5의 제곱은 25. 이것까지는 9단인 거니까 6의 제곱은 36, 7의 제곱은 49, 8의 제곱은 64. 내가 다 알고 있겠지만 써주는 이유는 이 숫자들과 친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10의 제곱은 100이에요. 그 다음에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324, 19의 제곱은 361까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니까 이 1의 제곱부터 19의 제곱인 이 오른쪽에 19개의 제곱수는 무조건 눈에 익혀두시고 너희들이 이 19의 제곱이 361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거꾸로 361이 19의 제곱이다라는 것도 바로 떠오를 수가 있겠지. 이거 자체가 실력인 거야. 이거 자체가. 수학은 무조건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랑 친해져야지 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그냥 기본 교양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익혀두셔야 돼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면 99의 제곱까지는 다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 99제곱까지. 근데 거기까지 욕심이고 19의 제곱까지만 알아도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충분할 거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지금 내가 적은 것처럼 내가 뭔가 계산을 한 게 아니죠? 난 그게 다 암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봐도 다 알겠지만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16 더하기 n이니까 여기서 어디부터 생각하는 거야? 여기 이유인 거죠? 여기 이유? 16, 25, 36, 49 이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인 거지.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자연수 n값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13 더하기 n이 16이 되려면 n값을 한번 맞춰서 써볼게. n값은 13 더하기 n이 16이 되려면 그때 n은 3일 거고요. 25가 되려면 그때 n은 12일 거고요. 여기서 13을 뺀 값들이 대응하는 n값이다. 23일 때 36이 되면서 제곱수가 만들어질 거고 n이 36을 더했을 때 49가 되면서 36을 더했을 때 이게 49가 되면서 제곱수가 되니까 루트와 제곱수가 만나서 자연수 처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안 되는 거는 35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35는 건너떴다는 치고 35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 뭐 실제로 보기를 다 집어넣어봐도 되는 거고. 이거 오지선해야니까 이제 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면 1, 2, 3, 4, 5번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게 더 빠를 거야. 실제로 진짜 실전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제곱수를 헤아린 다음에 n값을 구해 나가서 안 되는 것들을 걸러내는 것보다 보기가 5개밖에 없으니까 집어넣어 보는 게 객관식을 이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 마지막 유형이에요. 마지막 우리 빼기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강조할게. 얘들아 정말 잘 들어봐. 지금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집중하고 있었다면 109번의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데 이거 내가 예시로 적어준 거 있잖아. 이게 정수라면 정수로 나왔다면 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놓고 이것도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라고. 다면 13보다 작은 제곱수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13 언더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실력인 거예요. 이런 게 실력. 그 다음에 111번으로 가볼게요. 연장선이니까 정수에도 나왔다면 그 다음에 루트 36-x 루트 36-x 마지막 문제 36-x인데 얘가 뭐가 되도록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다 중요하니까 정수가 되도록 한다. 정수도 중요하고 그 x가 자연수다. 정수, 자연수 다 밑줄 치셔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할게. 자, 앞으로 문제에서 어떤 놈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냥 x라고 볼게. x가 정수다. 자연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 뭐 아니면은 의미 아닌 정수를 그냥 줄여서 음아정이라고 부를 건데 의미 아닌 정수다. 이런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숫자 조건이라고 불러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조건들. 뭐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정수입니다. 자연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숫자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 이 유형을 다룰 때만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수학 공부를 끝낼 때까지 숫자 조건이 문제에서 나오면 반드시 밑줄 쳐놓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거. 숫자 조건. 이 숫자 조건을 간과하시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숫자 조건이 나왔을 때 얘를 놓치지 않고 캐치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이 문제 111번만을 본다면 얘가 정수 자연수다라는 게 당연히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숫자 조건은 반드시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공통수학 1 할 때도 고등과정 할 때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라고 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정수는 것도 중요하고 자연수인 것도 중요해.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된다는 건 뭐 루트 어쩌고의 값이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0 이상, 얘는 아무 말 없어도 0 이상의 정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 36-x가 여기 다시 한번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자. 이 36-x라는 놈이 뭐여야 되는구나로 문제가 바뀌는 거야? 36-x가? 그렇지. 아주 좋은데? 완벽하죠? 어딨어? 여기 있지 여기? 루트 어쩌고가 정수다라고 나왔으니까 이 36-x가 일단 0이 되거나 제곱수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시라는 얘기구나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겠죠. 근데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36보다 커질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빼기가 되면서 플러스로 바뀔 수는 없다는 얘기니까 36보다 작은 놈들 중에서 0 또는 제곱수가 되는 상황을 다 고려해 보세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x가 작은 거부터 해보면 36보다 작은 제곱수 요거 쓰자. 36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x가 0이 돼야 되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은 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잘 보셔야 돼. 잘. 여기 36보다 작은 거 25가 되겠네. 25가 되려면 x가 11이어야 되겠죠. 그때 36 빼기 11이 25라는 제곱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되려면 x가 20이 돼야 되겠죠. 그때 20 빼져서 16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려면 9가 되려면 x가 7이 돼야 되겠지? 27을 빼야지 9가 남는 거니까 그때 36 빼기 27이 9라는 제곱수가 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딨어? 이거 4. 그 다음에 32가 되면 얘가 4라는 제곱수가 될 거고 여기까지 하고 35가 되면 1이 될 거고요. 해서 이렇게 5개만 고려하시면 뭘 물어도 틀리게 되겠지. 뭐까지? 이게 정수라고 했으니까 36이 돼서 36 빼기 36 0이 되는 것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몇 개로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을까? 5개로 써가지고 우르르 틀리게 되겠죠. 거기서 1차적으로 변별이 되는 거야. 얘까지 체크하시고 너희들이 필기할 거면 얘를 안 놓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 정수다라는 거랑 36이라는 이 x값이랑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면 완벽하게 되겠죠.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안쪽이 0이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x가 36이 되는 순간도 개수에 집어넣어야 된다. 괜찮니 건우야?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완벽하게 공부하면 뭐 어떤 학교의 시험지를 풀어도 틀릴 일이 없어. 숫자 조건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 숫자 조건에 따라서 얘가 커질 수 있는지 작을 수 있는지 작은 것만 고려하는 건지 큰 것만 고려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 되신 분들은 거기 밑에 마지막 너희들 스스로의 연습으로 1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113번. 이제 문제들이 너무 쉽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쉽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